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의 하나를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한자를 손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끝말과 2번 알미자로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끝말은 윗부분이 길죠. 아랫부분이 짧습니다. 선비사자죠. 반대로 윗부분이 짧고 아랫부분이 긴 것은 흑토죠. 흑토 선비사. 끝말은 선비가 나무를 만지게 되면, 나무를 베게 되면 끝장이라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나무 위에 긴 부분이 있죠. 나무 위에 긴 부분을 따라가면 맨 마지막 부분은 끝이죠. 그래서 끝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안일미자입니다. 흑토죠. 흑 아래에 있는 나무는 기둥에 속하지 않죠. 줄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죠. 나무 줄기가 있습니다. 흙 부분이 있죠. 흙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니까. 안일미. 또는 나무 위에 가지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짧은 가지는 아직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일미라고 학습을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울 날짜입니다. 끝말이죠. 끝을 손으로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의 끝은 대부분 쓸모가 없죠. 불을 떼거나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주로 굵은 줄기 부분을 많이 사용하죠. 가지 부분은 땔감으로 이용하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물거품 말이죠. 물거품 말. 물수변입니다. 물의 끝에는 뭐가 있다? 물거품이 형성된다는 거죠. 파도가 친다. 끝에는 물거품이 형성되죠. 그래서 물거품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가죽혁이죠. 가죽혁 끝말입니다. 끝에 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은 말갈이라는 거죠. 말갈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말갈족은 추운 지역에, 북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가죽옷을 많이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벗은 말입니다. 벗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신죠. 고무신 신을 때 신는 그 벗을 말합니다. 오디변이죠. 오디변. 끝말입니다. 옷의 품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신는 것은 벗을이란 얘기죠. 양말 바깥에 덮어서 신는 것이 벗은입니다. 벗은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죽말입니다. 죽. 살미자죠. 끝말입니다. 살을 계속 갈게 되면은 끝에 가서는 죽이 된다는 거죠. 죽은 거의 가루가 없는 가루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가루와 물로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입니다. 그래서 죽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둥말입니다. 나무의 끝은 기둥이란 얘기죠. 여기서는 집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의 구조가 보통 보면 4개 이상의 기둥을 형성되어 있죠. 4개 이상의 기둥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끝은 뭡니까? 기둥이죠. 나무의 끝은 기둥이죠. 나무의 끝은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둥말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맛입니다. 아닐미.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으로 맛을 본다는 거죠. 맛있는지 맛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맛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누이 몇 자입니다. 누이는 위쪽이죠.
이 글자가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이게 안일미가 아니고 끝말이겠죠. 여자의 끝은 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자가 되겠습니다. 안일미가 아니고 끝말이 되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한자어는 주어진 한자의 범인에 의해서 풀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한번 지금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풀이학습법은 다양하게 풀이되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한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추상적인 문제는 추상적으로 풀리는 상형 문자는 그때는 이해갈지가 모르겠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한자를 다시 쓸 수 없다면 학습 방법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형 문자도 2023년형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풀이하기는 코끼리의 옆모습을 본 한자어라고 각골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 대부분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코끼리의 옆모습을 보고 그린 한자라는 공감은 가나 코끼리 옆모습은 생각이 나는데 코끼리 상자를 쓸 수 없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안을포 가운데 중 돼지시로 분해가 될 수 있죠.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중이 축약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운데 중 윗부분 아랫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은 안을포와 돼지시가 붙음으로써 축약을 시켰죠. 가운데 중이 축약이 되었다고 파악되면 이 한자어는 쉽게 다가옵니다. 안을포 가운데 중 돼지시 안대를 끼고 돼지를 가운데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할위입니다. 하고자 할 위자입니다. 이 한자어도 보면 각골문에는 원숭이의 옆모습을 본 한자어다 또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이다. 이 참 안타까우죠.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모습이라든가 코끼리 조련하는 모습은 상상이 되는데 이 한자어와 결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형 문자를 2023년형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풀이를 해보면 손톱조입니다. 맨 위에 손톱조. 그 다음 지붕시자죠. 죽음시도 되고 여기서는 지붕시로 풀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글다 그립니다. 우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약 8,000자를 풀이하면서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가 약 40개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불화발이죠. 점 4개, 물동주 4개가 불화발입니다.